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구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건축법을 조금은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수원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이 났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것이 그 전세 사기 피해자도 아는 사람이 좀 몇 분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전세 사기의 가해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안다기보다는 제가 GS 리테일이라는 회사를 다닐 때 그분의 건물을 지었을 때 1층에 편의점을 입점시키는 그런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과 같이 그런 어떤 개발업을 할 뻔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끝내는 하지 않았죠. 자, 지금 이야기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야기와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특히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관심 있는 그런 분들에도 좀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원시 8달구 화서동 미래 헤르만 타워 3층 302호 물권 종별에 302호 빌라가 경매에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층 4평이니까 방 3개 또는 방 2개, 화장실, 하여튼 어쨌든 빌라 면적으로는 꽤 괜찮은 면적일 것 같고, 자, 그런데 도면을 보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 이러고 그냥 번듯해 있고 안에 방 같은 게 없죠. 그런데 내부를 보니까, 사진 용지를 보니까 누가 봐도 다세대 주택이나 또는 다가구 주택처럼 생겼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았더니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이래 돼 있죠. 그죠? 3층에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돼 있는데, 자, 경매지를 보면요, 이모 선생님께서 전세 1억 2천에 2016년 4월 4일 날 전입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임차권 등기를 하시면서 경매 신청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뒤에 가압류, 그 다음에 이분의 전세권이 있는데, 어쨌든 전입과 확정을 먼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이 문제가 뭐냐? 1억 4천에 감정한 것이 4,800만 원까지 유찰된 거죠. 낙찰받으면 어찌 되죠? 낙찰받는 사람은, 자, 1억 2천에 대한 보증금이 인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5천만 원에 낙찰받는다 라고 했을 때 5천만 원은 이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상환에 쓰이고 나면 배당이라고 그러죠. 나머지 7천만 원은요, 그러니까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1억 2천 중에서 제가 5천에 낙찰받은 덕에 변제된 5천을 제외한 나머지 7천은 낙찰자가 인수입니다. 즉, 이 물건은 최소한 얼마의 낙찰을 받든지 간에 1억 2천에 매입하는 것과 똑같죠. 자, 그런데 건축물 대장상에 보았더니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누가 이런 위치에 있는 3층의 근린생활시설 가로 열고 닫고 사무소를 1억 2천에 매입하려 하겠습니까? 그죠?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1억 2천에 들어있는 선순위 세입자죠. 이 1억 2천에 선순위 세입자로 들어가신 분의 심리 속에는 아마도 2016년 4월 이때 당시에 전세 보증금이 너무 너무 전세가 귀하고 월세밖에 없으니까 내 월세를 낼 순 없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굉장히 어렵게 1억 2천을 모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 돈을 가지고 여기 이제 더 이상은 월세 못 내겠다.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세 살겠다라고 한 거일 거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 돈 2천만 원도 없을 때부터 반지하 살 때 그때도 월세 살기 싫어가지고 어거지로 그 거지 같은 전세에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힘들게라도 전세 살아야지라는 분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충분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85년생이시니까 제가 76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9살인가요? 어린 분이신데 이런 분들한테 30대 초반인 분한테 1억 2천이면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께서는 이게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이며 그 다음에 자기가 계약하려고 하는 것이 위반 건축물이고 이런 것을 판단하지 못했죠. 그저 내가 1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보장될 것이다 까지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제가 수원의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썼던 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건물을 지었던 분 입장에서는 제가 하나도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혹시나 하고 제 수원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세입자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고 그런 것을 알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3계층은 다가구로 짓고 밑에는 이제 근생으로 지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떠 있죠.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 요거도 점포개발 제가 했고요. 요거도 제가 한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위에 건물도 요 위에 화면에 보시는 이 건물도 보면 위반 건축물 떠 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고요. 다가구로는 뭐 몇 가구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쪼개가지고 불법으로 원룸을 이렇게 지어서 임대를 난 건데 이제 임대를 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전세가 너무 귀하니까 이런 것들이 전세에 4,000, 4,500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돈 보증금 걸 돈 4,000원, 4,500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게 전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살면서 빠득빠득 모아가지고 내 더 이상은 이제 월세 안 살고 월세 지출만큼을 다시 저축하겠다. 그런 피나는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물건을 전세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가해자가 그 사기꾼이라고 하긴 제가 그러네요. 그 가해자가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서 이제 전세를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위반 건축물이 불거지고 다시 재임대가 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참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이 변 사장님이란 분인데 이 변 사장님의 물건들이 예정 물건으로 이렇게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변 사장님의 어머니 성함도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 성함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 진행 중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까지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죠. 예정 물건에. 전부 요렇게 생긴 거의 다 요렇게 생긴 물건들입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있겠죠. 요 건물 하나에 세입자가 거의 40분 가까이 있습니다. 정말 피해자가 많고 또 이 변 사장님한테 사신 분도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피해나 불이익 같은 걸 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 위반 건축물을 결국에는 누가 철거를 하더라도 철거를 해야 되겠죠. 외부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철거를 해서 근생으로 되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래저래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고 그 사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자, 누구든지 처음에 전세를 살 때 또는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넘어가고자 할 때 정말 월세 살기 싫어요. 저도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 잘 알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전세 살고 싶은 그 마음 또는 월세를 내기 싫은 그 마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은 아닌가 또는 공법상의 어떤 문제는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꼭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 더 말씀드리자면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아도 위반 건축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원 물건 같은 경우 한 번 더 볼게요. 아까 그 전세 1억 2천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 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로고 닫고 사무소 되어 있지만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죠. 아직 적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사항은 뭐냐 얘가 아파트가 아닌 이상 주택이 1, 2, 3, 4, 5, 6개층으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위에 3계층은 다세대나 다가구로 허가를 받고 밑에 3계층은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실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거죠. 이런 정도의 어떤 건축법 지식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법 시간에 해야 될 강의를 유튜브로 말씀드렸습니다. 좋게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